이분의 총 채무는 원리금 합계가 7,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200만 원씩을 갚으면 원리금을 전부 다 갚는 변제 계획안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면은 회생하시는 실익이 별로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안녕하세요, 회생 전문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해 바뀐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의 추가 생계비 인정 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신복이 가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실제로 최근에 고소득자분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신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고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고, 변제금 자체가 일단은 높게 책정되면 완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소득자의 경우에 추가 생계비 인정 여지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실무준칙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작년 말에 의결된 사항 제3항을 보면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이 나옵니다.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연동 지출을 고려해서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겠다는 거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에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위해서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되는 경우 이를 기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균 소득이 64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셨고, 이혼한 40대 남성분이었어요. 생활비와 부모님 부양 등으로 채무가 증가했고, 전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 끝에 별거 후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어요. 두 자녀의 양육비로 3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일반적으로 회생을 하시는 분들 가정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기준대로라면 월소득 644만 7,580원에서 본인 1인 생계비와 양육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만 2,372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매월 납부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분의 총 채무는 원리금 합계가 7,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200만 원씩을 갚으면 원리금을 전부 다 갚는 변제 계획안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면은 회생하시는 실익이 별로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새로 시행한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추가 생계비를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생계비 전체를 237만 9천 원 선으로 신청을 했고, 그 양육비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회생하는 채무자분들 상황에서는 양육비 300만 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무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육비를 300만 원 선에서 인정받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깎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양육비도 300만 원 그대로 인정을 받았고, 저희가 최초로 잡은 생계비 237만 원 가량도 전액 인정이 됐어요. 기존의 기준인 생계비보다 무려 94만 원 가까이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대로라고 하면 3년 동안 원리금 100%를 갚아야 했을 사안이 월 변제금 98만 원 가량,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원금 기준 56%만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사실 이분은 두 가지 플랜이 있었거든요. 고소득자의 경우는 신복이 워크아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복이 워크아웃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안내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워크아웃을 가려면 일단 90일 동안 연체를 기다리다 보면 추심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서 추심과 압류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이제 회생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개시를 받으면 보통은 변제금이 너무 높으니까 신복이 절차로 전환해서, 기간은 길지만 그래도 월 변제금은 낮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이제 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워낙에 이제 소득이 높으시다 보니까 변제금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신복위로 전환을 하셔서 변제금을 좀 낮게 책정 받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라 안내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연체 전에 밟을 수 있는 신복위 절차는 신속채무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신속채무 조정은 이자나 이자율만 조정해주지 원리금을 깎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그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원리금을 전부 갚으셔야 했고요.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하셨지만 다행히 개인회생에서 결과가 너무 좋으셔서 개인회생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고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보기가 유리하다, 이런 공식은 깨졌습니다. 이렇게 회생법원에서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